섬은 새들의 땅이다.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사투가 벌어지는 생명전선. 생명을 키워낸 것은 바다다. 70여 종의 어류와 풍부한 해조류가 자라는 섬. 이곳이 바로 독도다. 한반도 동쪽 끝 그 망망한 바다에 바위섬이 모습을 드러냈다. 독도다.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과 60여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독도는 총 면적 5만 6천여 평.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생태계 보호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섬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2005년 3월 24일 광복 60년을 맞아 마침내 독도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울릉도에서 배로 2시간 반. 독도를 찾는 관광객은 하루 400명. 관광객들에게 허용된 공간은 선착장 주변뿐이다. 그러나 직접 독도 땅을 밟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감격했다. 서도와 동도는 남자와 여자처럼 생김새가 다르다.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달리 보인다는 탄건봉은 남성적인 섬으로 알려진 서도의 대표적인 명물이다. 서도와 동도 사이에 있는 삼형제봉은 사이좋은 삼형제가 머리를 맞대고 서 있는 형상이다. 서도가 남성적이라면 동도는 여성적이다. 독립문을 닮은 독립문 바위를 지나면 천장굴이 모습을 드러낸다. 270만 년 전 바다 위에 떠오른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파도와 바람.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패이고 깎이면서 독도는 지금의 모습이 됐다. 이 거친 바위섬은 생명의 땅이다. 5월이면 독도는 괭이갈매기의 천국이다. 독도의 하늘을 가득 메운 괭이갈매기는 7, 8천 마리. 제각기 영역을 차지한 괭이갈매기는 짝짓기에 들어간다. 몸집이 작은 암컷의 울음소리는 짝짓기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다. 수컷이 뱃속에 먹이를 내주면 암컷은 교미를 허락한다. 마침내 교미가 시작됐다.
짝짓기를 서두르는 이유는 좋은 곳에 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짝짓기가 끝나면 둥지 만들 채비를 한다. 둥지는 마른 풀잎을 모아 만든다. 일찍 짝짓기를 마친 괭이갈매기는 햇볕이 잘 들고 거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둥지를 짓는다. 괭이갈매기가 둥지를 짓지 않는 해안가 암벽은 다른 새들 차지다. 바위 틈에 둥지를 짓는 바다 직박구리도 마른 풀을 물어 나르느라 부산하다. 둥지를 만드는 동안 바다 직박구리는 틈틈이 먹이 사냥을 한다. 바위 틈에 사는 갯강구는 바다 직박구리가 가장 즐겨 먹는 먹이다. 독도는 먼 길을 오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다. 중대백로에게 얕은 해변은 먹이 사냥터다. 부리가 긴 중대백로는 물 위에 비친 물고기를 정확히 낚아채는 사냥의 명수다. 가마우지도 물고기를 먹이로 한다. 가마우지는 잠수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새들은 이곳에서 먹이를 먹고 쉬어간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독도는 원시적인 생태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그러나 육지 생물이 살 수 있는 물과 흙이 부족하다. (1989년부터) 흙을 보충하고 나무를 심으면서 푸른 독도 가꾸기 운동이 본격화됐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심은 나무는 대부분 해풍에 살아남지 못했다. 그런데 해발 90여 미터 동도의 한쪽 골짜기에서 작은 화렵수 군락이 발견됐다. 이 사철나무 군락지는 육지에서 온 새들의 은신처다. 세계적인 희귀조인 녹색 비둘기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천연기념물 215호로 지정된 흑비둘기까지 독도를 찾는 새들은 다양하다. 강가나 저수지 습지에 사는 황로는 이곳에서 먹이 사냥이 한창이다.
갑작스런 괭이갈매기의 공격. 괭이갈매기의 공격은 황로에게도 위협적이다. 알을 품는 어미는 예민하다. 괭이갈매기들이 알을 품는 동안 둥지 근처엔 그 무엇도 접근을 허락치 않는다. 괭이갈매기들의 둥지 간격은 보통 50cm에서 1m 정도. 자기 영역을 벗어나 남의 땅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싸움이 벌어진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다. 싸움은 갈수록 거칠어진다. 무려 20분 만에 한 마리가 도망가면서 싸움은 겨우 끝이 났다. 싸움에서 이긴 괭이갈매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둥지를 지킨다. 온통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땅, 독도. 이 땅에서 새끼를 얻기 위해 어미는 전부를 건다. 독도에서 괭이갈매기는 대부분 한두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은 지 25일. 새끼는 알에서 깨어날 준비를 한다. 어미도 마음이 바빠진다. 마침내 새끼는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어미는 알 껍질을 둥지 밖으로 멀리 가져다 버린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동물의 공격을 피해 새끼의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이다. 어미는 나머지 알을 품느라 여념이 없다. 어미의 보살핌 속에서 새끼 2마리가 무사히 태어났다. 새끼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미의 품속이다. 맑은 날이면 독도의 하늘은 울릉도를 향해 열린다. 92km가 떨어져 있는 울릉도가 지척에 보인다.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의 가까운 앞바다다. 해방 이후 계속된 일본 어민들의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 울릉도 주민들은 1953년 독도 의용 수비대를 결성했다. 동도에 한국령이란 글자가 새겨진 것도 이때다. 1956년부터는 경찰청 독도경비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다. 독도 해역에서 괭이갈매기는 어민들의 길잡이다. 예로부터 갈매기는 어장을 알려주는 전령사였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울릉도 어민들은 독도 해역을 찾는다. 독도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해산물은 모두 자연산이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어민들에게 독도 바다는 황금어장이다. 손바닥만한 홍합이 지천에 있을 정도로 독도 해역에서 나는 해산물은 크기부터 다르다.
그다음 독도 전복은 이 둘레가 둥그래요. 둥그렇고 딴 전복은 이래 약간 절솜한데 꺾게 생기고. 금방 바다에서 잡아올린 전복은 직경 20cm,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다. 일반 전복과 달리 크고 둥근 독도 전복. 해산물은 독도 바다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독도의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독도의 수중은 대황과 감태가 무성한 해초숲을 이루고 있다. 해초숲은 치어들의 은신처다. 5월부터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방어떼가 찾아온다. 암초가 많고 해조류가 발달한 곳에 사는 뱅에돔까지 독도 수중은 살아있는 해양 생태의 보고다. 수중 생태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해조류다. 해조류는 어류의 산란장이다. 특히 꽁치는 모자반에 알을 낳는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모자반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꽁치알은 물고기의 공격을 덜 받는다. 하지만 결코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꽁치알을 노리는 것은 바로 괭이갈매기다. 괭이갈매기는 수영이나 잠수가 서툴러 고기잡이도 서툴다. 따라서 독도 앞바다에 떠다니는 꽁치알은 괭이갈매기들에게 가장 좋은 먹이다. 한창 새끼를 기르는 어미들은 먹이를 물어나르느라 바쁘다. 어미가 뱃속에서 꺼내놓은 먹이는 바로 꽁치알이다. 어미는 꽁치알이 다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새끼를 키워야 한다. 먹이 양에 따라 새끼의 성장 속도도 다르다. 부화한 지 일주일. 새끼는 하루가 다르게 커간다.
새끼가 자랄수록 어미는 새끼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새끼들의 장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무렵 둥지 주변에선 호기심 많은 새끼 때문에 자주 싸움이 일어난다.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어미든 새끼든 가리지 않는다. 도망갈수록 남의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새끼들은 결국 공격 대상이 되고 만다. 어미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다. 그러나 새끼는 계속 둥지로부터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괭이갈매기들의 본능이다. 결국 정신을 잃은 새끼들은 벼랑으로 떨어져 최후를 맞이한다. 처절한 생존 경쟁에서 간신히 살아남는다 해도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둥지도 잃고 어미도 잃은 새끼들이 살아남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절벽 아래 바닷가. 이 바닷가는 양지바른 언덕에 둥지를 틀지 못한 새들이 마지막으로 찾아드는 곳이다. 언덕 위에 둥지를 튼 새들이 부활을 할 즈음 이곳에선 뒤늦게 둥지를 마련한 어미들이 알을 품는다. 언덕 위에서 쫓겨내려온 새끼 한 마리가 발견됐다. 어미들의 부리에 찍혀 머리는 상처투성이다. 새끼의 본능인지 녀석은 인근에 있는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남의 둥지 옆으로 찾아들었다. 잠시 후 둥지의 주인이 돌아왔다. 둥지로 돌아온 어미는 녀석을 보고도 웬일인지 공격하지 않았다. 녀석은 제 어미인 양 계속 보챈다. 먹이를 달라는 신호다. 그러나 어미는 객식구에게 먹이까지 줄 생각은 없어 보인다. 녀석은 둥지 밖으로 한 발 물러났다. 그러나 둥지를 떠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녀석이 보채는데도 어미는 제 둥지 알을 품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녀석은 마치 제 어미에게 하듯 어리광을 피운다. 그 사이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녀석이 계속 어미 품을 파고들자 어미는 못 이기는 척 녀석을 품에 받아주었다. 이렇게 녀석은 이 둥지의 어미에게 입양되면서 새로운 가족이 됐다. 새들과 함께 척박한 바위섬을 생명의 섬으로 바꿔놓은 것은 식물이다. 독도에 고기잡이 왔다가 악천후로 발이 묶여 식량이 떨어졌을 때 먹었다는 독도의 풀, 바로 왕호장이다. 왕호장근이라고도 하는 이 풀은 갈증을 달래주는 수액이 나와 어민들에겐 생명초로 불린다. 독도에는 이외에도 50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다. 독도의 식물은 평균 60도가 넘는 해안 절벽 바위 틈에서 파도와 바닷바람을 견뎌야 한다. 키가 작고 잎이 통통한 것은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식물의 전략이다. (6월) 부화한 괭이갈매기 새끼들이 자라는 독도는 생명력으로 넘쳐난다. 새끼들 울음소리까지 더해지면서 독도는 활기에 차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독도에서의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괭이갈매기들의 서식처인 풀밭에서 죽은 새가 발견된 것도 이 무렵이다. 천연기념물 215호로 지정된 흑비둘기. 흑비둘기는 공격을 당한 듯 목에 상처가 나 있다. 변을 당한 새는 흑비둘기만이 아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괭이갈매기 새끼도 상처를 입고 죽었다. 상처로 봐서 어미갈매기의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새들이 죽은 현장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이 일대에서는 황노가 먹이 사냥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됐다. 황노는 주로 파리를 잡아먹는다. 그런데 순식간에 황노가 덤불 속에서 새를 낚아챘다. 몸 길이 15cm 크기의 진홍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황노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황노에게 잡힌 지 5분 만에 진홍 가슴은 맥없이 숨이 끊어졌다. 황노는 머리부터 새를 삼키기 시작했다. 곤충과 같은 먹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독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황노는 작은 새를 먹이로 삼은 것이다. 황노는 괭이갈매기 새끼들까지도 위협한다. 어미들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어미들이 단합해서 황노를 쫓는 사이 새끼는 간신히 몸을 피한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미 품이다. 다른 어미의 둥지로 찾아들었던 입양이는 새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머리에 상처도 많이 나았다. 둥지를 떠나지 않는 입양이는 알을 품는 어미 곁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한 듯했다. 어미는 입양이를 제 새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입양이는 식욕이 왕성해졌다. 한창 자랄 시기, 먹이를 물어다 나르기 무섭게 먹어치운다. 알을 품으랴 입양이를 키우랴 둥지아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어미 곁에서 입양이는 상처를 입고 모처럼의 평화를 찾는다. 광복 이후 60년간 지켜온 독도. 그러나 희생도 뒤따랐다. 그동안 이 땅을 지키다 크고 작은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마다 현충일이면 독도경비대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독도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린다. 오늘은 미 폭격기가 독도를 폭격하여 우리 동포 이베이 연맹이 힘없는 백성의 서러움을 어민들도 희생을 치렀다. 1948년 미군정 당시 미 공군기의 폭격으로 이곳에서 조업하던 어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역사에 묻혀있던 이 사건은 지금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5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 사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미군 폭격기의 연습장이었던 독도는 폭격으로 섬 일부가 부서졌다. 대부분의 폭탄이 떨어진 곳은 수중이었다. 물속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 독도의 수중은 평화로워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서 뜻밖의 물건이 발견됐다. 폭탄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바닷속에 남아있는 폭탄은 당시 얼마나 많은 폭탄이 투하됐는지 짐작해야 한다. 큰 파도가 지나고 나면 폭탄이 해안가로 밀려 나오기도 한다. 뇌관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는 폭탄은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숱한 시련에도 독도는 변함없이 동해 바다를 지켰다. 해발 168m 서도 봉우리. 이곳은 천연기념물 323호로 지정된 맹금류 매가 사는 곳이다. 바람처럼 나르는 매는 보통 시속 60km로 날지만 급강하 시에는 200km 이상의 속력을 낼 정도로 민첩하다. 괭이갈매기들은 포식자가 나타나면 공동 대응한다. 잠시 후 이번엔 몸 길이 90cm가 넘는 천연기념물 243호 흰꼬리 수리가 나타났다. 괭이갈매기들은 떼를 지어 흰꼬리 수리를 쫓아낸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괭이갈매기들만의 방식이다. 바닷가 절벽 아래 입양이도 둥지 밖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어미는 입양이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한다. 둥지 안에서 품고 있던 알은 이미 포기한 상태. 그런데 눈 깜짝할 새 입양이가 공격 대상이 됐다. 입양이가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때마침 어미가 달려들어 싸우는 사이 입양인 둥지 쪽으로 돌아왔다. 새끼가 커갈수록 어미는 새끼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둥지 밖을 나서면 모든 게 위험이기 때문이다. 어미는 새끼가 어서 자라기만 바랄 뿐이다. 어미가 하루 종일 먹이를 물어다 먹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입양이가 새 둥지에 들어온 지 보름.
한 가족이 된 어미와 입양이는 이렇게 서로 닮아간다. 절벽 위 양지 바른 곳에서 일찍 태어난 괭이갈매기 새끼들은 성장이 빠르다. 털갈이를 한 새끼는 몸집이 제법 커졌다. 먹이량이 늘어나면서 어미도 그만큼 힘들어진다. 이제 새끼들이 어미 품을 떠날 날도 머지않았다. 서도의 그림자가 동도를 덮으면서 독도의 하루가 저문다. 등대 불빛만이 괭이갈매기 울음소리를 비춘다. 바위 틈이나 땅 속엔 야행성 조류들이 살고 있다. 7월, 몸 길이가 20cm쯤 되는 바다 제비는 땅굴을 파고 둥지를 틀었다. 한 번에 낳는 알은 단 하나. 알을 품는 어미의 정성은 지극하다. 한쪽엔 슴새가 둥지를 틀었다. 슴새는 몸 길이가 약 45cm로 바다 제비보다 크다. 이 둥지엔 부화한 새끼가 자라고 있다. 원래 슴새는 울릉도 나리분지에 큰 무리가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남획으로 보기 드문 새가 됐다. 새끼는 둥지에서 2달 이상 생활한다. 둥지 안에서 어미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면 새끼는 살아남기 힘들다. 새끼를 위해 동트기 전부터 먹이 사냥을 나가는 어미. 새끼를 키우는 어미에게는 밤낮이 없다. 독도는 바람의 섬이다. 바람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파도가 높아진다. 파도가 높은 날이면 뱃길도 끊어진다.
괭이갈매기들은 온몸으로 맞서 바람을 견딘다. 위험은 바람만이 아니다. 독도경찰과 함께 생활하는 삽살개는 괭이갈매기의 서식지를 제멋대로 드나든다. 그런데 새를 잡아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분명 괭이갈매기다. 삽살개는 순식간에 괭이갈매기 한 마리를 해치웠다. 독도에 사는 동안 삽살개는 이렇게 새를 잡아먹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삽살개의 사냥이 목격된 후 삽살개는 격리됐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땅, 독도. 매일 아침 해양경찰 경비정이 바다를 순시하면서 독도의 하루가 시작된다. 지난 봄부터 어민 숙소가 있는 서도 선착장 일대는 공사가 한창이다. 그동안 비어있던 이곳은 공사가 끝나는 가을부터 독도 주민 3명이 들어와 거주할 예정이다. 독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한 방법이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먹이 사냥이 한창인 도요새는 얕은 해안가에서 살아간다. 바위 틈에 사는 개는 먹이를 걸러 먹느라 부산하다. 이렇듯 자기 위치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이들은 독도를 살아있는 섬으로 만든다. 그동안 입양이도 무럭무럭 자랐다. 머리에 상처가 있던 자리에도 새털이 돋았다. 그러나 입양인 좀처럼 둥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몇 차례나 둥지 밖에서 봉변을 당한 까닭이다. 그러나 계속 어미 품에서만 살 수는 없다. 햇볕이 잘 드는 높은 언덕 위에서 자란 새들은 둥지를 떠날 준비가 한창이다. 둥지를 떠나기 위해 마지막 남은 관문은 비행이다. 처음은 두렵다.
본능적으로 날갯짓을 해보지만 서툴다. 어미를 보면 새끼들은 먹이를 달라고 조른다. 그러나 어미는 비행을 앞두고 먹이를 최대한 줄인다. 몸을 가볍게 해서 잘 나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새끼는 먹이를 주지 않는 어미가 야속할 뿐이다. 먹이를 달라고 조르는 새끼에게 이제 어미는 먹이 대신 나는 법을 가르친다. 새끼도 날 준비가 됐다. 그러나 처음은 의례 실패다. 두 번째 도전. 그러나 비행을 하는 순간 영역 싸움이 시작된다. 이제 자신이 살아갈 땅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어미와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것이 독도에서 괭이갈매기들의 생존 방법이다. (7월) 말 입양이도 어미품을 떠날 때가 됐다. 먹일 달라고 보채지만 어미는 먹일 주지 않는다. 어미는 입양이가 비행을 해야 할 때란 사실을 알고 있다. 어미가 날아간 뒤 입양인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잠시 후 입양인 생애 첫 비행을 했다. 어미는 새끼가 잘 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다. 어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입양이도 독도의 새 식구로 괭이갈매기 무리들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동해바다 한가운데 새끼를 낳아 기르며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섬. 독도는 오늘도 생명을 품는다.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는 생명들의 마지막 보금자리. 거친 파도도 잠시 쉬었다 가는 바다 한가운데. 바위섬 독도는 어머니의 땅, 생명의 섬이다.